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어쩌면 어리석고도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업으로 일궈낸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재혼 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삶의 지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도 순수한 사랑을 갈구했던 저의 모습과 그 순수함을 악용하려 했던 이의 치밀한 계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나 겉모습의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과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사업에 매달려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일궈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노후에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자산 규모가 상당했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여러 채의 건물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저에게 자유와 여유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귀여운 손주,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아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딸은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비록 타국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늘 뿌듯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이만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 자부했습니다. 저만의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거실에는 제가 수집한 값비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색을 잃은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의 부재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침묵과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는 구멍과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로움 뒤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남자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저의 남은 생을 함께할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3년 전, 저는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서,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저와 무려 27살 차이가 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긴 생머리에 맑고 깨끗한 피부,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은서는 마치 저의 외로움을 꿰뚫어 본 듯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업 경험과 인생 지혜에 존경을 표했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멈춰있던 제 인생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65세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에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젊은 그녀와 함께 다시 젊어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은서는 저의 지난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저에게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은서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은서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가 저의 외로운 삶에 다시 찾아온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5세의 저는 27살 어린 은서와 재혼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서는 마치 헌신적인 아내의 표본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주고 저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밝은 미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저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은서는 제가 사업으로 바빠 집에 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기다렸고 피곤한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주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의 취미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은서는 젊은 여자답게 저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서도 적극적이었고 저에게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이나 격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젊은 아내의 넘치는 사랑과 정열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되찾은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저는 마치 30대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60대 중반, 아무리 젊은 아내라 할지라도 체력적인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끊임없는 육체적 요구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그녀의 요구에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저의 상태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너무 무리한 신체 활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장에 큰 무리가 가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의 경고는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서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들은 은서는 일주일 정도는 저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잠시나마 걱정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평화였을 뿐, 그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서는 다시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에게 좋다는 온갖 보양식과 약재를 구해와 저에게 강제로 먹였습니다. 굴, 장어, 복분자 같은 정력에 좋다는 음식들을 매일같이 상에 올렸고, 정체불명의 한약과 건강 보조식품들을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욕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저의 건강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한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살결과 숨막히는 매력, 그리고 저희의 속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다는 사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농염한 눈빛은 저를 사로잡았고, 저의 소중이가 그녀의 소중이에 삽입될 때면 은서도 진심으로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과 격정적인 신음소리는 저를 더욱 흥분시켰고, 저 역시 그녀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건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의 밤이 주는 강렬한 쾌락과 행복에 중독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젊은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저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갔고, 오직 그녀의 매력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저의 몸과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집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아내와의 뜨거운 사랑이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저의 노년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 저는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위태로운 상태로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저에게 은서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는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고, 다시 한번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그녀와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이 영감이 죽으면 재산은 다 내 것이니까. 어차피 법적으로도 부부인데 상속은 문제 없을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내 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의 손을 잡고 울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들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저의 쾌유를 빌던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갇힌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조금만 더 참아. 병원에서도 상태 안 좋다잖아. 의사도 회복이 쉽지 않다고 했으니 이제 곧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증거 안 남게 조심하고. 순간 제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녀의 정체는 저의 재산을 노린 침이라고 잔인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남자와 공모하여 저와의 결혼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저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사랑과 행복은 단지 정교하게 짜여진 연극의 한 장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노년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제가 다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은서와 대화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위선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차가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농락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몰래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은서의 뒤를 철저하게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 그녀의 통화 내용,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사립 탐정은 저에게 충격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서가 그 남자와 함께 드나들었던 호텔 출입 기록,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수많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충격적인 통화 녹음 파일까지. 녹음 파일 속에는 두 사람이 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은서가 저와의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연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저의 눈을 멀게 했던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순진하게 그녀의 말과 행동을 믿어왔는지 통감했습니다. 저의 사업적 성공과 노련함이 무색하게도 저는 한 젊은 여인의 교활한 덫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속 및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립 탐정을 통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검토하시더니 저의 사건이 매우 명확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은서의 모든 기만과 배신을 낱낱이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녀의 파렴치한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 법정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는 은서의 외도와 재산 편취 의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그녀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사립 탐정이 은서와 내연남의 미래를 포착한 사진과 동영상 등 모든 증거들은 그녀의 파렴치한 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은서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저와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기만과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을 본 은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었죠.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은서의 외도, 사실과 저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목적을 인정하여 저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은서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서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을 나가는 것은 물론 저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애절함이나 순수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초라함과 거짓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주었던 저의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저는 끔찍한 사기극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그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린 경험을 통해 저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한때 저를 얽매었던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람을 판단하기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끔찍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저의 남은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웹 검색 결과에서 얻은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 문제, 상속 재산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처럼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의 가능성 등은 저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만약 은서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혼인을 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혼인 취소 소송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관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제 결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도 받고 그녀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 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 그녀의 교활한 수법에 또다시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라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계속 속아서 은서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노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의 충격으로 인해 심장병이 더욱 악화되어 정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돈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저의 진심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사람을 유혹하는 달콤한 미끼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옆에 아무도 없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값진 깨달음을 통해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현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저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지혜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